이은영 소장님, 네. 2030 세대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조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030 세대 기획 조사를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2030만 조사를 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 번호를 이용해서 1000명을 조사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 일단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3.4, 안철수 후보 19.1, 윤석열 후보 18.4, 심상정 7.5, 부동층이 17.4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들 세대가 이제 지지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지지할 거냐. 예. 계속 지지하겠다가 51.5고요. 변경이 가능하다가 4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서 2030은 아무래도 이제 젠더 이슈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이 33.4, 일자리가 19.6, 지역 균형 발전이 13.5, 남녀 평등이 11.2 순으로 나와서 이들 세대에게는 여전히 부동산이 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 중에 문항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사도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비토 어떻게 후보, 나왔나요? 예, 윤석열 후보가 48.8 나왔고요. 여기서 1등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습니다. 거의 과반이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6.2, 예. 심상정 후보 4.5, 안철수 후보가 2.8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집으면은 꼭 뭐 돼도 좋다 이런 걸로 또 볼 수 있어서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2030들이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재미있는 게 잠깐만요. 이재명 후보가 2030에서 지지도가 33.4로 1등 나타났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36.2로 2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렇게 5대 5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셀럽들의 정상입니다. 안티팬 더 팬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증오가 아니잖아요. 무관심이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호감도 많이 개선이 됐다니까요. 안철수 후보를. 이게 자꾸 데이터를 자꾸 이렇게 자기 쪽으로 해석하는 이 아니 내가 보니까 박진영 교수는 안철수 후보 아주 비호감인 것 아니 같아요. 최근에 아주 가까이 접촉을 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거 그렇지는 아닌가요? 않고요. 뭐 예전부터 이제 뭐 경험을 한 측면의 문제인데 아니 어느 정도 편향성을 드러내는 건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막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은 곤란해요. 네. 좀 객관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공격을 해주세요. 아니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이 비호감도도 사실 적절히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 비호감도가 없어졌다는 지난달 것은 조사에서 아마 1등이었죠. 비호감도 1위였을걸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뭐냐면요.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와 양강의 네거티브 싸움에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는다는 측면인 거죠. 그런 것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2030에서 대통령이 이 지지율과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반 나온 거에 저는 지금의 현상을 반영하는 거로 봐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상대 진영 때문에 호재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좀 여기에서 지금 딱박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반반으로 해석하고 이게 호불호가 엇갈리니까 정치인으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건 제가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확장에 딱 걸림돌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가지고 본다면 아까 박진영 교수 말씀하신 무관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심상정 후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도도 7.5, 그다음에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4.5, 관심 없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예. 같고요. 이 관심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들춰내 가지고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그 공격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상황까지 지켜봐야지 그렇죠. 답이 나오지. 지금 무관심했다가 갑자기 드러난 상황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3.4, 36.2 이렇게 나타나는 것 왜 그럴까 생각해봤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이거는 박진영 교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전에 2030 세대하고 진보 정당 간의 관계는 사실 진보 정당을 먹여 살리는 힘이 2030 그렇죠. 세대 네. 젊은 예. 층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2030 세대에서조차 진보 정당의 심상정 후보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처럼 민주화 운동을 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의 목적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천공항공사 사태 때 보면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층 내부에 이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대녀와 이대남의 갈등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로서의 자기 가치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별 집단으로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별히 진보층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진보화되었고 산업화되었고 민주화된 이 시대 내에서 자기들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뀐 거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혹시 후보 탓은 없을까요? 뭐 후보 탓도 정의당의 존재한다고 봅니다. 후보가 만약에 더 젊은 정말 그 새로운 뉴페이스였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젊고 미래지향적인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잖아요. 피로감이 있죠. 3번씩이나 출마했으니까 당연히 피로감이 있죠. 저는 그 한마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기득권의 프레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의제를 독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민주화 시대거나 혹은 뭐 독재 시대 이렇게 인권 탄압의 시대에는 이런 소수의 의제 가치가 굉장히 보호받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안아야 되고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실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중에 완오브댐, 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꼭 실현해야 되는 가치처럼 하다 보면은 반대적 저항도 있는 거죠. 저는 심상정 후보가 그런 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좀 약간 기인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님 너무 네. 깊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의당에서 후보가 지지율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 전 막판에 들어가면 그래도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이 모여야 되니까 단일화를 꼭 이뤄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위성정당 이후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은 완전히 거의 적군이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진보 지정에서 유동적이었던 그런 지지층들이 쫙 갈라서는 그런 측면은 없었을까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젠더 이슈가 그런 현상을 조금 더 강화시켰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부동산 1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세를 갖춘 정당에 좀 더 기대를 많이 걸기 때문에 좀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YTN하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 선거나 이런 정치가 개인의 삶의 변화를 준다고 보느냐 여기 준다고 본다가 62.7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는 또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게 그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2030 투표를 잘 안 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점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